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실지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비단금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단금의 최초 탈북 동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단금의 탈북 동기, 왜 탈북을 했을까? 궁금하신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17살에 군에 나가서 정말 당과 실용을 위해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꽃다운 청춘 시절을 군 복무에 바치고 10여 년간 여군 장교로 군 복무를 하고 전역을 한 이후에 당 간부 학교, 북한에서 말하면 공산대학을 졸업하고 당 간부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출신 성분이 확고한 사람이 왜 북한에서 또 그렇게 출신 성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생활도 괜찮았을 건데 왜 탈북을 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들한테 효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나 효자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효자를 하려고 벌어진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저희 아버지가 한갑을 지나시고 나서 참 저희 어머니는 제가 17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계속 혼자서 생활하시면서 저희 딸 삼형제를 시집을 다 보내시고 너무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런 모습을 제가 옆에서 많이 지켜보면서 참 저희 아버지께 좀 미안한 생각도 들었고 어떻게 하면 효자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뜻밖에도 또 저희 남편이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생일날에 놀러 나갔다가 바다에 놀러 나갔다가 뜻밖의 파도, 일기예보에도 없는 파도에 배가 뒤집히면서 저희 남편이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사망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저희 아버지께 효도를 한다고 하면서 저희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중국에 있는 저희 아버지 친척들을 한번 찾아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일단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제가 주도적으로 해왔고 북한에서도 저희 형제들 중에서 제가 제일 성격이 담대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하고 저희 아버지 친척을 찾아드리리라 하고 마음을 먹고 브로커를 찾기 시작을 했죠. 근데 정말 북한에서 여권을 뗄 수는 있어요. 보이부의 승인을 받아서 여권을 뗄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여권을 떼려면 중국에 일단 친척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북한에서 여권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또 중국과 무역을 한다던가 뭐 이런 조건이 있어야 여권을 떼는데 저는 그때 당시 저희 남편이 사망을 한 이후에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본 상태긴 하지만 중국에 들어갈 때는 아버지 친척을 찾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친척이 있어도 서류상 친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권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브로커를 찾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브로커를 찾다 보니까 거의 1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생을 통해서 또 브로커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동생하고만 내가 평양에 간다라고 이제 일단 저희 아버지가 찾으면 제가 평양에 간다라고 말을 하고 중국에 들어갔다 오마 저희 아버지 친척을 참 찾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중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계속 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엄청 이제 고심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결심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 막내 동생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그때 당시 저희 아들이 정말 어린 나이에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국경에 왔거든요. 국경 연선에 와야 이제 중국을 넘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은 그때 저희 아들과 그렇게 생이별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엄마가 어디 가는 줄도 모르고 아침에 밥을 먹고 친구 집에 놀러 간다라고 하는 저희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중국의 아버지 친척을 찾으러 갔다가 올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도 사실은 들었어요. 그때 당시 여건으로 당당하게 들어갔다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저희 아버지께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갈 건데 저 뭐 브로커를 찾아서 몰래 들어가는 일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온 가족들한테는 다 중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일체 숨기고 평양으로 갔다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 동생하고만 이야기하고 중국에 들어왔죠. 그래서 중국에 들어오는 날도 제가 군복무를 10년 넘게 했지만 그렇게 가슴이 두근거려 본 적은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을 하면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칩니다. 북한에서 정말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수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드나들면서 도강이라고 하죠. 북한에는 두만강을 도만강이라고 하고요. 그 정도로 수많은 탈북자들이 드나들 때 저희 남편이 또 경찰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옆에서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북한 경찰에 탈북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취조를 받는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엄청 떨렸어요. 그래서 그날 브로커와 약속을 하고 정말 두만강 연선까지 나갔는데 첫날에 약속한 중국 쪽에서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신호를 받으면서 중국 전화와 연결이 돼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오늘 못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국경까지 다 나갔는데 근데 문제는 브로커들이 국경 연선에 있는 국경경비대한테 다 돈을 주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경경비대 군인도 그 시간을 맞춰서 나왔는데 중국 쪽에서 대방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못 나갔죠. 그래서 정말 가슴 저이면서 두만강 연선까지 나갔다가 첫날에는 실패를 하고 그리고 다시 들어왔다가 근데 문제는 그 두만강 지역은요 도로를 밤에 걸어가도 정말 엄청 떨리더라고요. 뭐 괜히 도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경찰들이 북한은 분주소라고 하죠. 분주소에서 언제 나와서 갑자기 세워놓고 어디 갔다 오냐고 이렇게 물어볼까봐 엄청 저도 떨려본 적은 정말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엄청 떨렸어요. 그래서 무사히 왔다가 다시 그 다음날에 나갔는데 상대방 중국 쪽에서 대방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경경비대 군인이 알려주는 그 코스를 따라서 일단은 수용을 치고 넘어왔죠. 예, 물을 가르는 이제 목까지 오는 물을 가르고 수용을 치고 넘어왔는데 그때가 마침 가을이다 보니까 물은 좀 엄청 좀 찼던 것 같아요. 물은 엄청 차가웠고 수용을 치면서 넘어왔는데 물살이 좀 어지간히 셌어요. 그래서 군인 정신으로 넘어왔는데 제가 제일 떨렸던 게 언제 떨렸더냐면 두만강 물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을 때가 너무 떨렸습니다. 정말 제가 군복무 12여 년을 하면서도 그렇게 떨려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제일 정말 성격이 내가 제일 대담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 친척을 찾으려고 나섰던 길인데 너무 떨렸던 일이 지금도 소름이 끼칩니다. 왜? 내가 두만강물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누가 와서 내 뒷덜미를 잡으면 나는 현행범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너무 떨렸던 것 같고요. 일단은 수용을 채서 중국 쪽에 넘어오니까 벼랑이더라고요. 벼랑이고 온통 가시가 있는 그 아카시아 나무 같은 나무들이 있는 쪽으로 어떻게 정신없이 터봐 올라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때는 제가 군인 정신으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인 정신으로 막 올라가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온 몸에 옷은 다 젖어서 물이 뚝뚝 떨어지죠. 그리고 온 얼굴은 다 긁혀서 피가 뚝뚝 떨어지죠. 그런 상태에서 딱 올라가니까 길이 있더라고요. 그 벼랑을 올라가니까 길이 있는데 차가 하나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브로커가 저 차를 따라가면 아버지 친척을 찾아준다 라고 해서 일단 따라갔죠. 그리고 브로커는 중국 브로커하고 뭔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다시 가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후에 전화를 연락을 하면 저를 데리러 오기로 내가 가는 걸 마중 나오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갔는데 연길까지 들어가니까 문제는 저를 인신매매에 넘겨버린 거예요. 인신매매에 넘겨버려가지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제가 중국말도 하나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옷 사러 간다고 하면서 옷 사입으로 시장에 가더라고요. 근데 옆에 딱 붙어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날은 그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 집에서 어느 날 밖에 나간 사이에 제가 그 집에서 일단 나왔습니다. 사준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어떤 시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우연중에 만난 여인이 북한에서 온 탈북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탈북 여성의 도움으로 그 여성의 집에 가서 1년간 생활을 하면서 중국말도 배우고 그리고 또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하면서 그 여성이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많이 연락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한국으로 좀 보내달라. 나 한국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내가 이제 북한에 도로 가면 나한테는 엄청난 처벌이 있을 것 같으니 북한에 가는 길은 아닌 것 같고 나를 일단 한국에 보내달라 해가지고 그 사이에 6개월 만에 저희 북한에 있는 동생한테 연락을 취하게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브로커가 도와줘가지고 저희 동생한테 6개월 만에 연락을 이제 다 한 거죠.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북한에 다시 갈 것 같지 못하니까 우리 아들을 좀 잘 부탁을 한다 라고 하고서 한국행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브로커를 찾고 나서 한국 브로커 비용을 그 탈북민이 도와줘서 결국 한국까지 오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단금의 탈북 스토리를 이야기를 했는데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오늘 단금의 탈북 스토리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